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교사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이탈률이 무려 148%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에 온라인 수업 준비까지 너무나 일이 많아진 데다가 사기업들이 인력난 심화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교사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른바 파티게이트 보고서가 나와 논란인데 존슨 총리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1월 30일 이번 주 월요일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교육 서비스 분야의 이직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전 산업군에서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에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난 건가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교사들의 학교 이탈률이 14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면 2배 증가인데요. 148%니까 2.5배가 증가한 겁니다. 대단히 많은 폭증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립학교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40% 증가한 80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립학교는 거의 공무원 같은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교를 지금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에도 이 구직을 하는 전직 교사들의 숫자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교사들 숫자가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참 이 학교를 그만두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교사라면 미국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교사직을 버릴까요? 예, 그렇죠. 이 교사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요. 리스펙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퇴직 사유가 있어요. 번아웃이 나타나면서 퇴직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교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지만 가장 힘든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잦은 변화에 지쳤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많은 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는 대면 수업해야 되고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수업 줌 같은 것으로 이제 화상으로 원격으로 해야 되는데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또 시각적인 자료 같은 걸 활용하면서 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이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원격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면 수업할 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엑스트라 그런 어떤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 그것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자라는 게 단순한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좀 보람이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보람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른 그런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에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교사직이 아무리 안정적이고 또 교육가로서 사명감이 있다 해도요. 끝없는 일에 사람이 지치게 되면은 결국 못 견디나 그렇죠. 봅니다. 뭐 교사 아니라고는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너무 일이 많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이 교사들을 특히나 이제 지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
비상 상황에서 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근데 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시적이란 거예요. 네. 일시적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이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비상 대피하고 뭐 비상 교육하고 비상적인 어떤 상황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만 어차피 이거 오래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짧죠. 예, 네. 짧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비상이 2년을 넘겨서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직종은 그래도 많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 유독 학교는 참 예외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뭐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논란이 있고요. 그 백신을 맞은 학생들만 등교를 할 수 있는 거냐, 안 맞아도 등교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전부 다 등교 가능하다 그러면 수업할 때 다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또 이런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이 흥미를 잃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13년간 중학교 과학 선생님을 한 그 니콜 루턴이라는 사람은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은 침몰하는 배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문제였다. 항상 어려운 상태였다. 지금도 그렇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탈출한 교사들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일터를 떠난 교사들은 다양한 업종으로 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뭐 교육 코치, 그러니까 교사는 아니고 교육과 관련한 어떤 코치 역할을 한다든가 채용 담당자 역할을 한다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재미난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을 보면 교사들만이 갖고 있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사기업 쪽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만이 갖는 업무적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전달하는 능력. 교사니까 전달 능력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보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정보 흡수력과 뛰어난 전달력, 이게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선호받는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스트레스 관리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 이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요. 또 평소에는 행정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부모도 상대해야 되고 학교 관계자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적 기능은 요즘 수요가 많은 그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실제로 이직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던 레이븐 윌슨이란 교사는 작년 10월에 전직을 했는데요. 그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또 돈은 2배로 받고 이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는 갈 그런 수밖에 상황이 없죠. 되죠. 네. 뭐 선생님으로서 갖는 긍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사실 뭐 그런 수입도 좋고 소득적으로도 괜찮고 또 혜택도 베네핏도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는 건데요.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가 교사들의 연봉을 공개한 걸 보면요. 2019-20학년도 캘리포니아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약 8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네.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매사추세츠, 뉴욕의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정도로 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플로리다 미시시피 지역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연봉이 5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높은데요. 뭐 물가가 세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미시시피나 플로리다만 가더라도 5만 달러가 안 되는 정도 연봉이고요.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교사들이 또 연금 좋아요. 받고 네. 있고. 그래서 뭐 교사직을 평생 한다 해도 나쁜 건 절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 교사들이 이 소명이라고 여기는 이런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포기하는 단계까지 올 만큼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게 요즘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항상 바뀌잖아요, 학교가.
뭐 원격한다고 그랬다가 대면한다고 그랬다 다시 또 원격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잘 안 되죠. 학생 관리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사들에게 돈이라든가 성취감, 뭐 직업적 성장 등에서 이제 다른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동안엔 뭐 좀 유혹이 있었어도 그래도 내가 교사직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아니란 거죠. 2년 이상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바꿔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보고서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특검 같은 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셧다운 상태였던 2020년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위반했고 본인 밑에 일하는 총리실의 뭐 참모들 직원들도 많이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개최했다는 사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모임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들어가서 진상조사 보고서 파티게이트가 나와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발표가 됐죠. 12쪽짜리 보고서인데요. 이 파티게이트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행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리더십의 실패다.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뭐 내용이 좀 어떤 거예요? 예, 그 파티게이트를 조사한 사람이 영국 내각부의 공직 윤리 담당 공무원 수 그레이입니다. 예. 이 수 그레이가 그제 공개한 보고서 이틀 전에 공개했죠. 보리스 존슨 총리의 그 파티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이 보리스 존슨 총리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참모들의 행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동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존슨 총리와 그의 참모들이 파티를 즐긴 무렵은 정말 이 영국이 아주 심각했던 시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니까 백신도 없을 때였어요. 없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영국인들의 삶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그런 조치를 요구했을 때였는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보리스 존슨 총리와 그 참모들이 자기들은 전혀 그런 그 삶을 제약받는 그런 어떤 이 요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응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권력의 핵심이다 보니까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이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한창인데 직장에서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술도 과도하게 마시고 뭐 이랬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이 수 그레이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1년 동안 이 총리실과 관계된 16개 모임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16개 모임이 다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이 16개 모임 중에서 경찰이 들여다본 사안은 단 4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부적절한 모임이 그냥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수 그레이가 이번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파티게이트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12건, 경찰이 건들지 않았던 12건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란 얘기예요. 경찰 보고 조사하란 얘기고 이거는 이제 영국 그 런던 경찰도 조사하지 않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개됐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보리스 존슨 총리나 그 측근들이 상당히 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수 그레이가 이번 조사를 수행하면서 70명이 넘는 사람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개별적으로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왓츠앱 메신저라든가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총리실 출입 기록 뭐 광범위하게 확인해서 이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영국인들에겐 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반응은 어떻고 또 그 정치권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 하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하원에 출석해서 이렇게 그 코로나19 셧다운 기간 동안에 자신과 측근들이 총리실에서 이런 벌인 행동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원에서 사과했어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원 의원들 앞에서 언급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퇴설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건 중에 12건은 경찰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후레이 이 조사위원이 경찰에게 줬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비록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는 하지만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스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면 초과라는 지적인데요. 이 야당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 대표는 영국 국민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희생을 치렀는데 그런 고통을 요구한 이 총리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보수당의 의원도 존슨 총리의 이 하원에서의 답변을 듣고 총리는 나를 바보로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수당이지만 더 이상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레사 메이 이 보리스 존슨에게 빌려서 쫓겨난 테레사 메이 총리도 한마디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주변인들이 해당 규정을 읽지 않아서 몰랐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방역수칙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파악을 못했던 건지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됐건 참 문제다 이렇게 테레사 메이 의원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시켜줘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 풋볼 그 스타디움에서 풋볼 스타디움에서 램스 경기에서 그 마스크 안 마스크 안 쓰고 쓰고. 찍은 사진들 네. 그거 사실 좀 대대적으로 좀 한번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이 네. 서민들에게는 지킬 거 강요하면서 글쎄요, 자기들은 안 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큰 코를 다치고 나서도 아직도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